앞 시간에 시스템 적용 시의 구간별로 수치 그리고 두께 회전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우스 시스템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일출 일몰 시스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출일몰 시스템 시의 주의할 사항은 이미 동영상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이 기준 두께, 기준 회전, 기울기에 따른 기준값이 어떤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기준값으로부터 이제 외우시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변형을 가져가는 거죠. 두께는 이 정도였는데 두께는 이 정도, 회전은 이 정도였는데 키스가 보인다든가 그럴 경우에 두께 변화를 줄 경우에 회전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연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기준값을 잊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출일몰 시스템에서 애워둬야 될 것은 일적구는 같은 곳에 놓습니다. 일출일몰 시스템에서 제로가 되는 0이 되는 구간 포인트 장축 두 번째 포인트에 일적구를 놓고 이적구는 원 포인트, 3 쿠션 원 포인트 맞는 그러니까 수치로 2에 해당되는 곳에 돌면 맞는 곳에 놓고 수구의 위치만 변화시켜 보는 겁니다. 수구가 먼저 장축 6포인트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8포인트에 있을 때, 세 번째 단축 두 번째 포인트, 전 가운데 포인트에 있을 때를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일출일몰뿐만 아니라 파이브앤하프든 다른 시스템들을 적용할 때도 이 기울기에 따른 두께 적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일적구가 장축 1쿠션 2포인트에 있고 수구가 반대편 장축 6포인트에 있는 이와 같은 기울기일 때, 4칸 기울기인 거죠. 두께가 8분의 1 두께가 기준값이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쳐보시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기준값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8분의 1 두께로 쳐서 공략을 해야만이 3 쿠션의 쿠션 값이 이른바 볼에 따라서 유형이 변하더라도 일출일몰이 정하는 그 수치의 시스템대로 수치가 나오더라 하는 게 제 경험치입니다. 여러분들 제 기준이 제가 이 수가 6포인트에서 8분의 1 두께니까 여러분의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시되 다만 이 기준을 토대로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8분의 2 두께로 쳐야 되는 구간인데요. 내 볼이 수구가 8포인트에 있을 때입니다. 8포인트 코너 값에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8분의 2 두께가 기준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축으로 내려와서 내볼 수구가 중앙에 있을 때, 단축 2포인트 중앙에 있을 때는 두께가 8분의 3 두께가 기준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울기에 따른 위치, 수구의 위치에 따라 두께가 이렇게 가져야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에서 나온 수치가 정확하게 가는 것이지, 내 볼의 위치, 수구의 위치가 변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쳐서는 그냥 수치만 회전력만 가지고 친다는 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득점이 될 리도 없고요. 시스템을 소개할 때 일출일몰도 마찬가지고 사우스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개 이제 시스템을 소개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적구가 쿠션과 나란히 가는 두께로 공략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일적구를 나란히 보낸다는 건 물론 연습을 통해서 그런 감각을 익혀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연습을 해도 실전에서 그렇게 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구간별 기울기에 따라서 두께의 기준값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이와 같은 기울기에서는 이 두께를 쳐야만이 결국은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그 구간에서 그와 같은 두께로 쳐야만이 일적구가 당구대의 1쿠션과 평행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이 평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만 그냥 집착을 해서 하다 보면 이 기준값이 없이 그냥 느낌상으로 이렇게 이런 정도 두께면 평행하겠다라고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볼이 득점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반드시 계산을 하시더라도,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기울기에 따른 두께감을 가지고, 기준값을 가지고 적용하시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븐 시스템입니다. 세븐 시스템. 세븐 시스템도 이미 소개시켜 드렸죠. 노잉글리시 시스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특히 대회전 형태에서 많이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볼 퍼스트를 해도 굉장히 잘 들어가고요. 정확합니다. 역시 노잉글리시 때문에. 다만 이 세븐 시스템을 적용할 때에도 수구가 어느 구역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3쿠션과 3쿠션 이후에 4쿠션, 5쿠션, 6쿠션으로 이어지는 이 궤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예를 들면 지금 수구가 3, 수치는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동영상 세븐 시스템에서 세븐 시스템이 어떤 건지, 수치는 어떤 거 하는가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래픽이 잘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 세븐 시스템에서 크게 이제 두 구간만 제가 이 기울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제 수구가 만약에 장축의 가운데 포인트 수치 3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이메르프는 30구간 30입니다. 이 3구간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할 때 반대편 코너로 대회전을 넣는다고 하면 이건 수치 7, 그러니까 3쿠션이 단축 정중앙 부분의 앞 또는 옆 부분에 맞아야만, 그 부분에 맞아야만이 들어가는 거죠, 각도상. 그런데 수구가 5, 즉 파이브나프 50지점인 8포인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고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고 입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1포인트와 2포인트 사이쯤에 볼이 형성돼야만이 3쿠션이 마련한 겁니다. 3쿠션 지점이 수쿠스 3에서 출발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야만이 입사 반사각이 형성돼서 콘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구간이 세븐 시스템을 적용을 할 때 중앙 가운데 포인트에 맞아야만이 콘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첫 번째 쿠션, 두 번째 쿠션이 입사하는 지점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3쿠션, 4쿠션, 5쿠션의 이동 경로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궤적이. 이해되시죠? 이 같은 원리는 5앤 하프든 다른 시스템을 적용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쿠션 이후에 4쿠션, 5쿠션, 6쿠션으로 이어지는 이 궤적 자체는 기울기. 그러니까 되게 이제 처음 시스템을 접할 때는 3쿠션까지만을 생각을 하고 3쿠션의 변화 지점만을 공략하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는 4쿠션, 5쿠션, 즉 3쿠션의 연장선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4쿠션, 5쿠션, 6쿠션으로 이어지는 연장선의 이해를 할 때는 반드시 입사 반사각의 원리, 수구의 출발 지점의 원리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볼의 위치에 따라 시스템 수치가 왜 이렇게 적용이 됐는가, 왜 보정값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는 걸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원리와 함께 입사 반사각, 즉 기울기, 그리고 보정값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외워가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 이런 데서 출발했고 이런 부분만 보정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구나. 아,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외에도 스트로크, 즉 다법이라고 하는 큐를 얼마나 빠르게 내미느냐, 짧게 내미느냐, 뭐 당점을 아래 주냐, 위에 주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하시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면 되니까요. 그냥 기준 값을 가지고 편안하게 칠 수 있는 걸 가지고 쳐야지. 저희들이 무슨 뭐 엄청난 프로가 아닌 이상 어, 편안한 상태, 편안한 스트로크, 일반적으로 주는 당점을 가지고 먼저 득점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 이후에 변화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열심히 연습하시고 절대 잊어먹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아하, 3 쿠션이었습니다.